약점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비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0일 때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1.7 나왔습니다. 1.7이면 1보다 크죠? 그러면 그냥 탄력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까지 붙여줬으면 이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양 변화와 가격 변화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탄력성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 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가 똑같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고 그랬습니까?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랬습니까? 양 변화.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와 가격 변화 중에서 어디가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율이 크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탄력적일 때 양 변화가 크다 하시는지. 왜 양 변화? 수요량도 있고 공급량도 있으니까. 그럼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이 논리는 어디에도 공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럼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고정돼 버린다. 수요량이.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이다? 0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0이 되는 거고, 이때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이게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 그려야지. 수요곡선 몇 개 그려질까? 5개. 5개 그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4개만 그렸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뭡니까?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그러면 탄력성 1, 단위 탄력적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하고 4번 나왔습니다. 2번하고 4번 중에서 탄력적일수록 뭐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기울기는 작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달하죠.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인 게 탄력이 큰 거죠? 비탄력적인 것보다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다. 탄력성이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를 반대로 간다. 자,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요. 급경사다. 급경사. 그럼 기울기는 클까 작을까? 크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크다. 비탄력적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럼 기울기는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딱 하나 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기억나시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수요 곡선이 2개 나왔다. A하고 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 B가 탄력적이다. 완만하면 탄력적이니까. 그럼 A, B 중에서 대체제가 더 많을 걸로 추정되는 것은 B.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되니까. 됐습니까? 자, 탄력성에서 이제 지난주에 정리했던 게 이 정도 사항입니다. 공급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러 갈 겁니다. 3편까지 끝났다 해봐요. 뭐 도시공간구조 입지이론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3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편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걸 공부해요. 정책론. 자, 책은 부동산 정책론이 어디서부터 부동산 정책론이냐면 보자고요. 자, 책 202쪽입니다. 책 202쪽이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자, 이제 4편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정책이 뭔가, 부동산 정책이 뭔가를 먼저 공부해요. 제3편에서 우리 제3편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했어.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다고요.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있었죠. 시장의 기능 중에서 저하고 2가지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옷 시장이든 모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뭘 결정하는가요? 가격. 요 가격이 결정돼요. 그것을 학자들이 가격을 창조한다고 그래. 요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것을 뭐라 하더라?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자원 배분한다 이렇게. 이 2가지가
시장의 기능 중에서 중추적인 겁니다. 이것 말고 교환한다, 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시장의 기능은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거라고. 이게 시장의 기능에서 중추라고요. 그러면 이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잘못되게 가격이 너무 높게 결정되거나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 이렇게 한다고요. 부동산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 형성된다. 그다음에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정책은 국가가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교육정책, 복지정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정책이라고 그래. 그러면 국가가 입시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입시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복지정책을 편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정책이 어떠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다 정책이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소리지. 그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이것을 총칭해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를 다른 말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의 문제가 도대체 뭐 있을까? 부동산 문제를 나누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은 여기 지금 여기 PPT 화면에 뜬 것만 나오지 여기 칠판에 쓰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뭐 되면 강의 노트 나올 건데 그 강의 노트 보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다. 그럼 토지 문제가 뭘까? 주택 문제가 뭘까?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토지 문제든 주택 문제든 너무 긴장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평상시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모습으로 졸기도 하고 이제 하품도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좀 하시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여러분 긴장했는데 자 토지 문제 주택 문제는 쏙쏙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책 보면 토지 문제가 어떻고 주택 문제가 어쩌고 막 나왔거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럼 토지 문제는요 부족하다는 거 비싸다는 거 주택 문제는요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 주택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 문제, 주택 문제는 비싸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자, 토지 문제로 가볼까요? 토지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토지가 부족하죠? 이 부족하다는 것을 학자들은 물리적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가 비싸지겠죠? 토지가 비싸다, 집가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경제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토지 문제를 물리적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토지 문제는 부중성 때문에 못 만드니까 부족하다. 경제적 토지 문제는 그래서 비싸다. 이런 것을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한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자, 또 있어요. 또 저는 매우 이 토지 문제 하면 배 아파 죽겠어요. 토지가 소유가 편중돼 있어요.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토지 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거야. 이런 것들을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고 토지가 소유가 편중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토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토지 문제를 여러 가지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합니다. 시장에 개입.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야. 투기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토지 정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무슨 시장에? 주택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걸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택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